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매직 넘버예요. 내가 몇 종목을 살 사람인지. 저는 1억에서 투자자의 타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최소 3종목에서 많게는 좀 보수적인 분은 10종목. 그래서 내가 좀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나 못 먹어도 고지. 나는 한 종목 살래. 절대 한 종목 사지 마시고요. 3종목 사세요. 그 2차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은 전고점을 돌파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아까 말한 자동차랑 2차전지가 자동차는 최근 몇 달 동안 안 좋았고 2차전지는 최근 몇 달 동안 좋았던 게 실적 부분도 있지만 또 재료가치 측면에서는 미국의 IRA 법안 통과가 있거든요. 그 2차전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오르긴 했는데 혹시 그 중에서 2차전지주에서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2차전지는 좀 저는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중에서는 대형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중에서는 삼성 SDI를 좀 지켜보는 편이고요. 근데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은 사실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아랫단이라는 거는 이제 10조에서 한 2, 3조 사이죠. 코스닥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첨보, 그리고 또 거래소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이나 SKIT 이런 애들 중에서는 저는 좀 포스코 케미칼을 좀 지켜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좀 올해 들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폐배터리 쪽이거든요. 폐배터리는 종목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종목 언급을 하지 않겠고 네. 폐배터리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 변호사님, 그러면 만약에 현재 여윳돈으로 한 1억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겠나요? 일단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있으니까 네. 저는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이 좋습니다 보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제 철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매직 넘버예요. 내가 몇 종목을 살 사람인지. 저는 1억에서 투자자의 타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최소 3종목에서 많게는 좀 보수적인 분은 10종목. 그래서 내가 좀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나 못 먹어도 고지. 나는 한 종목 살래. 절대 한 종목 사지 마시고요. 3종목 사세요. 그럼 한 종목 사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야, 이거 진짜 확실해. 이거 제일 좋은데 이거 하나 사면 되지. 그렇게 확실하고 제일 좋은 종목을 한 종목을 고를 능력이 있다면 확실하고 좋은 3종목을 고르면 되거든요. 그거 너무 당연한 논리예요. 네. 아니 확실하고 좋은 한 종목을 2천 종목 중에 제일 좋은 한 종목을 고를 능력이 있다면 두 번째로 좋은 종목, 세 번째로 좋은 종목을 고르세요. 네. 그걸 못 고른다면 그 한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잖아요.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을 못 고른다면 첫 번째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 종목을 고르세요. 반면 이렇게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백화점은 좋은 거죠. 이렇게 슈퍼마켓 계좌라고 해서 1,000원짜리 이런 종목들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종목 많이 갖고 가지 마시고 정말 많아요. 10개. 한 종목당 1,000만 원. 그럼 일단 매직 넘버를 정해요. 3에서 10. 자,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업종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개라고 할게요. 나는 3개를 정할 거야. 그러면 3개의 업종을 사야겠네. 그럼 하나는 뭐 살까? 그래서 반도체는 하나 갖고 싶어. 반도체. 또 하나는 2차전지도 하나 갖고 싶은데 2차전지. 또 하나는 요즘에 좀 방위산업이 좋은 것 같던데 방위산업. 예를 들어 이렇게 3개를 정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은 3개의 종목을 사면 되는데 왜 업종을 사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분산 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업종을 정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즘 2차전지가 너무 좋은데 난 3개를 사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을 사야지. 이건 포트폴리오가 아니거든요. 포트폴리오는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여야 되고요. 그거는 서로 다른 업종이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3종목을 산다는 얘기는 3개의 업종을 산다는 얘기고 업종을 먼저 선택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네. 반도체 2차전지, 방위산업, 난 이렇게 3개를 사야겠다. 그 다음.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요? 반도체 중에 하나를 골라야죠. 줄을 세우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 시가총액 큰 애들 있어요. 리노공업, 아니면 DB하이텍, 한미글로벌 쭉쭉쭉 있어요. 또는 2차전지에서 줄을 세우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쭉 줄을 세우세요. 그 다음 방사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손, 현대로템 쭉 줄을 세우세요. 그 줄 세운 거를 보면서 내가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면 가급적이면 대형주 쪽에서
나는 좀 분석력이 있어. 소위 말하는 좀 짬밥이 좀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개별 재무제표도 좀 볼 줄 알고 차트도 좀 볼 줄 알면 굳이 대형주에서 고르지 마시고 조금 아랫단에 있는 뭐 1조짜리 또는 5천억짜리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업종당 하나씩 사는 거죠. 그럼 3개 업종에서 하나씩 3개의 종목을 골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야, 얘가 진짜 좋은데? 그럼 나 1억 중에 얘는 8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은근히 많아.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계좌를 보면 10만 원짜리도 100주, 만 원짜리도 100주, 1,000원짜리도 100주 사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실제로. 약간 주식에 대한 기본이 좀 없으신 거죠. 왜냐면 금액을 배분해야 되는데 수량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량을 똑같이 맞추지 마시고 1억이면 3,300만 원씩 사시면 돼요. 예. 그게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종목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업종은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뭐 3개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 뭐 한 8개를 한다. 그럼 제가 좀 생각하는 좋은 업종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반도체 뭐 2차 전지 방산 좋아하니까 말씀드린 거고 전 로봇도 굉장히 좀 보고 있거든요. 로봇. 그래서 로봇에서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또는 K 관련주들 엔터테인. 근데 뭐 K 엔터도 있고 또는 K 게임도 있고 K 푸드도 있고 그래서 K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자동차 산업의 부수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동차에서 이제 또 핵심인 자율주행 관련 쪽도 좀 보면서 뭐 카메라 모듈 쪽이나 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도 줄을 쫙 세워보고 애플카랄지 테슬라의 그 성장 속도에 분명히 자율주행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기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관련주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이 멀었어라고 할지라도 애플카 테슬라에 뭐 납품을 하거나 또는 MOU 체결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업종은 기본 베이스로는 반도체, 2차 전지 이 2개가 현재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 추가된다면 뭐 방산이랄지 게임이랄지 뭐 로봇이랄지 엔터랄지 이렇게 해갖고 업종을 먼저 딱 정하시고 업종 내 종목을 픽을 하시는 게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세무사님 이제 거의 끝의 질문인데요. 네. 그 현재 좀 물린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많이 또 내려온 것 같기도 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 조금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우리가 저런 거죠.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만 손해보면 되는데 정신적으로 또는 여기 막 심장, 가슴 이런 게 먹먹하신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이 말씀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잘못 안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 하시다가 손해봤을 때 내가 잘못인 경우가 있고 잘못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명확해요 그거는. 지수 수익률을 보면 돼요. 지수 상승률 하락률. 그러면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한 30% 정도의 하락이 있었고 올해만에도 거의 뭐 30%예요. 그러면 내 계좌가 뭐 한 30%에서 40%까지 손실 났으면 일단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내가 막 신세 한탄을 하거나 아유 내가 준비가 안 됐었어 뭐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내가 그럼 언제 잘못하는 건데 지수보다 좀 더 많이 빠진 네. 내 계좌가 예를 들어 50%, 60%, 70% 빠졌어. 뭔가 잘못하신 거예요.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을 잘못 썼겠죠. 이상한 종목 개별주에 몰빵을 했겠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반성이 필요하죠. 철저한 반성이 자기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 하락률 정도의 손해를 봤다면 난 크게 잘못한 건 없어. 그래도 앞으로 상승장 올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좀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지수보다 너무나 빠져있는 계좌가 있다면 내가 뭐 잘못했구나. 앞으로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좀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시고 그 다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믿으시면 돼요. 제가 아까 10년 동안 전고 좀 돌파 못하면 한국 주식시장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메커니즘상 그렇지 않으리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주식시장 메커니즘을 믿으시면 돼요.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은 뭐냐면 무조건 은행 금리보다 더 주는 게 메커니즘이에요. 안 그러면은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대체제잖아요. 대체제. 은행에 돈을 넣거나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근데 은행에 돈을 넣은 안전한 내 돈의 이자율이 지금처럼 막 어떤 1년은 막 30%씩 손해를 주는 불확실한
주식시장 수익률이 안전한 은행 이자율보다 낮다면 그 시장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당연히 더 높아야 돼요. 은행보다. 근데 더 높은데 아니잖아. 올해 2022년은 30%나 뺏어갔죠? 왜? 2020년에 많이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많이 준 것과 뺏어간 것과 평균을 3년, 5년, 10년을 하면 은행보다 훨씬 많이 주는 시장이 맞아요. 그러면 과연 지금 떠나는 게 맞냐는 거죠. 많이 뺏긴 다음에 떠나면 사실은 억울한 거죠. 그렇죠. 많이 받고 떠나면 몰라도 많이 받고 떠나면 몰라도 많이 뺏기고 떠나면 억울하죠. 왜? 평균값으로 우리는 은행보다 더 벌어야 되는 건데 은행 이자만큼도 못 벌고 손해보셨다면서요. 지금 떠날 필요 없는 거죠. 믿으시라고요.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믿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좀 떨어지는 해네 내가 그 정도 손해야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없구나 라고 좀 후를 털어버리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보다 너무 빠졌다면 주식시장이 좀 살아남고 싶으시면 조금 자기 성찰이나 반성을 하시면서 다음 상승장에선 큰 수익을 내야지라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재무사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이세무사TV의 이정윤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